예, 다음은 두 번째 발제입니다. 공직생활 실태조사로 살펴본 공직사회의 무력감, 젊은 인재의 공직이탈 추동 요인을 주제로 법무법인 A파트의 왕영민 전문위원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왕 전문위원님은 작년에 저희 센터 소속으로 동조사를 수행하셨고 오늘 흔쾌히 주 결과와 함의를 발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친정에 다시 방문하게 된 왕영민입니다. 작년에 그 공직생활 실태조사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올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생활 실태조사로 살펴본 공직사회 무력감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공직생활 실태조사의 일반적인 개요와 주요 지난해 결과,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이제 젊은 인재의 공직 이탈 현상을 좀 포커스를 맞춰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직생활을 하다가 떠나간 사람들, 5급에서 7급으로 입직해가지고 공직생활 하다가 1년 정도 하다가 나간 사람들은 당신들은 이제 왜 나갔는지 인터뷰를 했고, 이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시나리오를 좀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바탕으로 이제 결론 및 정책 함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개요입니다. 저희 조사는 정부의 전략적인 인사정책을 설계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것,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것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사회통합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국가 승인 통계로 지난 2017년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공무원 패널 조사의 형태로 최초로 실시를 하게 됐고요. 17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인 통계에 지정이 됐고, 재작년이죠. 2022년도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을 포함을 하게 돼서 총 6,000명,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6,000명씩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 광역, 기초 모두 포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사가 된 사람들은 이 수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확률 표본 수집한 다음에 이메일로 접속 주소를 뿌려가지고 웹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여름에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 내용은 이제 업무 환경이나 인사 제도, 그리고 조직 관리, 조직 구성원의 동기, 태도 및 행동,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단체 특화 문항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표 시기는 이제 1월 말로 이제 목표를 해서 매년 공표를 하고 있고, 저희 기관 홈페이지나 코시스, 그리고 이제 간행물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결과입니다. 기관의 조직 목표 인식인데요. 이제 그래프 설명을 잠시만 좀 드리자면은, 상단에 있는 그 전반적인 시계열은 이 하단에 있는 측정 문항들의 평균 점수를 시계열로 뽑아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상단이 조금 더 이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관의 조직 목표 인식은 공직자가 기관의 조직 목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등의 5가지 문항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 영역의 평균 점수가 3.12점, 그러니까 보통 정도 수준으로 5점 만점에 3.12 정도, 2점 정도면은 보통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2022년 조사에 비해서 0.27점, 그러니까 5점 만점을 평균으로 하는 이 스케일에서 0.27점이 상당히 크게 이제 하락한 수치일 것이고요. 오늘 이제 소개드릴 이제 주요 영역 점수들 중에서는 가장 크게 떨어진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표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 목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지, 뭘 해야 될지를 공무원들이 잘 실질적으로 내재화를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 몰입 인식입니다. 조직 몰입 인식 영역도 전년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 조직에 남고자 하는 의지 등 측정한 모든 지표에서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조직 가치와 이제 개인 가치가 불일치하는 현상, 이것은 조직의 성장보다는 개인의 성장이 더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공직가치 인식입니다.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 그리고 개인적인 가치보다 공직 의무를 중요시함, 조직 및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중요시함, 그리고 이런 많은 문항을 중심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조사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이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이제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행정,
인식이 점차 확산을 하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봉사 동기 인식입니다. 공공봉사 인식도 역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문항, 이 영역의 대표 문항이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오늘 말씀드릴 이 세부 지표들 중에서는 가장 크게 0.2점 전년 대비 하락을 해서 이 공복이식이라는 이 공직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희미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족 인식, 열정, 성취감, 만족도 지표들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 또 그 하락폭도 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한 편입니다. 특히 나는 업무 수행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낀다. 그 성취감 항목의 하락 수준이 이제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본인이 맡은 업무 범위와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은 크다라고 인식하는 행태가 드러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초자치단체 문항 특화 문항이거든요. 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 문항에서 민원 현장 업무, 수시 업무 이런 업무들에 대한 스트레스 매우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조사에서는 이 문항 중앙하고 광역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핵심이죠. 이직 의향.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중앙하고 광역.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계속 시계열을 유지를 해왔던 지표들은 조사 대상은 중앙하고 광역이기 때문에 중앙하고 광역 그리고 기초를 분리해서 좀 살펴보면은 전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비슷했어요. 46% 정도로 비슷했다가 올해 2023년도 조사에서는 이제 다소 떨어진 중앙하고 광역은 다소 떨어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기초 공무원들은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는 이제 절반 정도가 공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고요. 아까 인사혁신 처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민원이나 공무원들 자살 문제, 사실 공무원 자살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세종시, 대전시 공무원 자살 사건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김포시 공무원 자살 사건도 있어서 현장에서 뭔가 대민 업무를 하시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의지라기보다는 뭐랄까요, 네, 그분들에 대한 뭔가 보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리면은 올해 이제 공직생활 실태조사에서 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좀 뭔가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실제로 왜 이들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이런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먼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직 의향에 대해서 직급별 그리고 연차별로 살펴보면 이게 저희가 통계표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도메인 셋이에요. 5급, 6, 7급, 8, 9급. 이 지표상으로 보면 6, 7급이 가장 이직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6, 7급 6년에서 10년 차 공무원들의 이직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럴까? 과연 1년 차 공무원들도 이직 의향이 높게 나타날까를 이제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차별로 살펴보면 잘합니다. 이게 2023년도 자료에서 본인이 이제 1년 차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이직 의향 22.7%로 좀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2년 차가 되면 이제 뻥 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공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요거 돌아가는 거 좀 알다 보니까 이제 못해 먹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연령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대 중간 정도에 시작해서 꽤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30대 같은 경우는 낮게 시작해서 거의 3배 이상 2년차 징크스 폭증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0대, 50대는 연차별로 랜덤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연령의 효과는 아시다시피 20, 30대 좀 젊은 연령층에서 이직 의향이 2년차 징크스가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대 5급 72.7%가 이직 의향이 있다. 긍정응답을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7급도 마찬가지고요. 30대 같은 경우도 이제 50% 정도 5급과 7급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0대는 뭐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이직 의향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하고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 전체를 놓고 보면 43.0%에 불과를 했던 이직 의향률이 구분을 해서 보면은 이제 2년에서 5년 차, 그리고 5에서 7급 입직, 그리고 34세 이하로 이제 통제를 했을 때 가장 좀 높게 나타나는 현상. 우리 본 발표에서는 이 대상을 중심으로 FGI를 진행을 했고 그거에 대한 설명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5급에서 7급 임용 후 퇴직한 공무원들 여러분들 왜 나갔습니까?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저희 초점은 9급도 물론 힘든 시험이긴 한데 5급이나 뭐 7급의 난이도 준비 기간을 비교를 해보면은 뭐 5급이나 7급이 월등하게 높게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다라고 해서 이 집단과 그리고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기에는 늦지 않은 나이 34살을 중심으로 커트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차는 그렇게 이직 희망률이 크게 높지 않으니까 입직 후에 2에서 5년 차에 대한 2에서 5년 차를 세 가지 조건을 걸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앉아 계신 RNR 리서치에서 좀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FGI 1, 2차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섭외를 이제 해주시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균형 잡힌 FGI 대상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 넷, 여자 셋, 그리고 5급 3, 6급 1명, 그리고 7급 3명, 20, 30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부처도 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년 1, 2차로 FGI를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1차는 12월 20일, 2차는 12월 29일 금요일 제가 퇴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공복 인식이 좀 있는 그런 사람이고, 네. 그래서 이제 FGI 방법은 수치 보여주고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당신들이 퇴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무엇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트리거는 뭐였는지 그리고 요거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하단에 있는 이 지표들 개념들을 중심으로 다 물어본 건 아니고요.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제 개념들이 이들의 응답을 통해서 도출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정도를 확인해봤는데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다른 거 해볼 만하다. 그리고 고시할 정도면은 수능도 잘 봤을 것이고, 그리고 PSAT랑 다른 이제 여타 시험들, 리트나 다른 시험들에 대해서 이 용이성, 접근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옮겨 타게 됐다라는 표현을 썼게 됐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또 하나 특징이 이제 사명감은 있었다. 공직을 입직하기 전부터 급여 수준 알고 있었고 공직생활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다만 자신이 공직사회에서 뭔가 이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제로 그것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효능감을 기대를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 본인이 원하는 인사 포지션에 배치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일을 좀 해보려고 하면은 너 잘한다, 너 더해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할 시간도 없는데 계속 일을 맡기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예산을 처음에 딱 이제 자리 배치를 딱 받았는데 보안 관리자가 아닌데도 너 돈 써 이래가지고 6억짜리 예산을 써야만 했다. 그런 이제 경험들. 그래서 인사 관리가 전략적이지 않았다라는 이제 공통적인 인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뭔가 해보고 싶은데 조직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직 분위기가 주변인들이 옛날처럼 소위 이제 꼰대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자체에서 넌 아직 안 돼. 그리고 조직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내도 이거를 이제 실제로 정책화하려면은 이 하이어라키를 계속 거쳐야 되는 이 상황이 불만스러웠다. 네. 이러다 보니 옆에 주변 선배들 보면은 맨날 집에 늦게 가고 딸 생일날 집에도 못 가고 그러면서 내가 7년 뒤, 10년 뒤에는 저런 모습이 있고 싶지 않다가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써봤는데요. 저의 상상이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 좀 했고
부모님의 기대도 컸고 청혼의 꿈을 가지고 공직에 이제 입직을 했는데 뭐 세상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의 삶에 좀 뭔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월급이 적은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도 정년이나 연금, 워라밸, 뭐 복지는 좀 달콤하지 않을까라고 들어갔다가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웠다. 그런데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전문성 키우기에도 애매했고 그리고 적성에 맞는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은 이제 1년 됐으니까 이동해라. 그런데 시간도 없고 급여는 적고, 네. 그래서 직원들 불만은 장난이 아니고. 그렇지만 나는 아직 젊고 이제 기회가 있으니까 다른 공부를 해보거나 실리라도 챙겨야겠다. 이런 이 스토리에 대해서 저희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네,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를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아서 후딱 얘기해 보면은 왼쪽에 그래프 설명 먼저 드리면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좀 삼포도예요. 그러니까 Y축을 이제 이직이나 불만족, 보신주의 이 세 가지 이 지표들이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 가지고 하나로 묶었고요. X축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뭐 공공봉사 동기 인식이라든가 또는 뭐 복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 상관성이 나오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청혼의 꿈을 가지고 공직에 입직했다. 요거는 다른 이제 오른쪽 그래프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저희가 초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대상 집단들 2에서 5년 차 그리고 5에서 7급 입직자들 여기에는 나이는 다 34세 미만으로 통제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연령에서 이제 각 세부 집단들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을 한 결과이고요. 공공봉사 동기 인식 역의 상관 보이고 있고 복지 인식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런 모형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맥락적인 요인들을 다 맥락으로 발라내고 그리고 이 결과 현상, 이직 욕구를 강화하는데 어떠한 요인이 작용을 해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적용하는지를 설정을 해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을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얘를 원인으로 잡았을 때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이제 갖지 못하고 그래서 성취감을 이제 약화시키고 무력감을 증가시키는 이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본인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낮고 효능감의 인식은 반작용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거 높아지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이직을 결정하게 됐다라는 이런 메커니즘 모형을 설정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이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인 것을 이제 꼭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들은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공무원들의 인기가 저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공직을 통한 사회적 헌신 의지가 감소를 하고 있다. 이건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공무원의 이직 희망 역시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 역시도 작년에 이어 40% 이상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사실 오늘 김선태 주무관을 좀 불러보고 싶었는데 좀 따져보고 싶었어요. 이게 이 유튜브에서 좀 유명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명감도 돈에서 나옵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반대도 있죠. 뭐 다른 얘기는 하지만 원빈이 내가 돈으로 뭐 얼마면 돼 돈으로 사겠어라고 했지만 돈으로 이제 드라마에서 못 샀죠. 그래서 이 돈 자체가 문제는 맞는데 이거 자체로 이직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전제를 하고 보면은. 그래서 이 급여 자체는 이 유출보다는 어느 정도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이들은 다 알고 이 공직사회에 들어갔고 물론 실질적으로 그 급여가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그 박탈감을 느끼면서 더 이게 증폭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급여 자체만으로는 이 완벽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봤던 젊은 엘리트들 이들은 아까도 이제 잠깐 자료에서 나왔듯이 상대적으로 긴 그 공직 준비 기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80만 원 정도의 평균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자기 급여 수준에 대한 응답 5급 들어가서 300만 원도 못 받는 이런 현실을 이제 알고 들어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본인이 국가를 위해서 이제 해보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그 공통적으로 경험했었던 그 성장의 논리는 자기가 가진 재능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노력 했을 때 뭔가의 그 성취감, 얻을 수 있는 성취감, 이 메커니즘이 이제 잘 작용을 할 수 있어야
있기를 기대하고 공직사회에 뛰어들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경력 개발 과정에서 셀프 임파워먼트와 자존감을 배양할 수 있는 이런 그 HRD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두 번째는 저도 이제 공직생활 실태조사 자료를 좀 활용을 하고 있고 이탈을 연구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서 좀 반성문 같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데이터만 보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조금 더 심층 깊은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직생활 실태조사는 일종의 스냅샷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스냅샷을 잘 활용해서 인재개발원이나 뭐 우리 그 한국행정연구원이나 실험도 하고 정책 효과도 제안을 하고 평가도 해보는 이런 그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저희 그 현재 소속되어 있는 그 대표 변호사한테도 물어봤는데 당신은 왜 나왔습니까?라고 했을 때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직 짬이 안 돼가지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다. 그러면 당신은 검사 조직 다시 안 갈 겁니까? 가고 싶다는 거죠. 나중에라도 뭐 판사의 형태라든가 이제 검사의 형태로 다시 그 분야, 그러니까 법무부 쪽은 경력직입직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 이제 돌아갈 수 있고 자기는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 분야에서도 저희가 행정사라는 전문직 일종의 전문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행정사의 위상 또는 뭐 강제력 뭐 특별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그 행정사가 공무원들의 자신들의 전문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될 수 있도록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네. 모든 공직자의 이탈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는 에이스의 이탈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래서 뭔가 좀 이 세분화된 인적자원 관리 전략들이 필요하다. 요거는 뭐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가셔가지고 제가 또 할 말이 또 없어졌는데 행안부하고 인혁처하고 행정연구원하고 뭔가 이 삼각 구도를 잘 이뤄서 HRD 공직사회 HRD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왕영민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토론 이제 앞에 무대 세팅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약 한 10분 정도, 지금 14분이다 보니까 그 11시 25분 다시 한번 저희 토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